반갑습니다. 총든 배달부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선 간단하게 캐나다 총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흔히들 캐나다는 총기가 불법이라고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 캐나다에 오래 사신 한인분들 중에서도 총기가 합법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어쨌든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제한적이지만 총기 구매와 소유를 허용합니다. 현재 C-71 빌이라는 그 새로 개정된 그 조항에 따라서 이 총기법이 점점 강해지는 중입니다.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청원들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. 캐나다에서 총기를 구매나 소유하기 위해서는 팔이라는 흔히 말하는 총기 면허, 총기의 구매 및 소유 허가 면허를 따야 됩니다. 밑에 있는 총빨 날리는 색깔의 그 보라색 색깔의 그 카드가 총기 면허고요. 그 옆에 보이는 거는 포지션 온리인데 보통 저는 이 포지션 온리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보통은 왼쪽에 팔 면허, 구매 및 소유 허가 면허가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총기 면허들입니다. 캐나다에서 총기를 구분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non-restrict, 두 번째가 restrict, 세 번째가 prohibit입니다. non-restrict는 한마디로 제한이 없는 총기를 말하는데 보통 샷건,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볼트 액션 라이플, 그리고 SKS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. 리스트릭트는 쉽게 말해서 좀 제한적인 총기입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따르죠. 보통 권총, 그 다음에 AR-15류의 그런 제식 무기들입니다. 프로히빗은 한마디로 금지 무기들입니다. AK-47 캐나다에서는 예전부터 금지가 됐었고요. 풀 오토매틱 서브머신건 금지입니다. 102mm 이하의 짧은 총신의 대린저라든가 이런 짧은 총신의 권총 역시 금지 무기입니다.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제식 무기인 K1, K2도 여기선 금지 무기입니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. 요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AR-15이나 M4의 제식 무기는 리스트릭트인데 이스라엘 제식 무기인 타보는 non-restrict입니다. 즉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K1, K2는 프로히빗인데 금지 무기인데 같은 작동 방식의 XCR은 리스트릭트입니다. 그리고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AK-47은 프로히빗인데 그와 비슷한 모양의 BZ-58은 non-restrict입니다. 이게 좀 웃겨요. 그래서 여기 건 오너들도 어떤 새 총이 나오면은 이게 리스트릭트일지 non 리스트릭트일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처음에 총기를 구분하는 CFO, Chief Firearm Officer, 얘네들 ICMP가 보통 하거든요. 경찰이. 걔네들이 그냥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요게 좀 재밌는 점이 하나입니다. 그 외에 캐나다에서 총 관련돼서 불법인 것들은 일단 소음기. 모든 소음기는 캐나다에서 불법입니다. 그리고 샷셀 중에서도 드래곤 브레스라는 샷셀인데 엄청난 화염방사기 같은 식으로 나가는 샷셀이 있는데 그 드래곤 브레스 샷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못이 튀어나간다든가 하는 샷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다 불법입니다. 저번 라스베가스 총격 난사 사건에서 유명해진 범프스톡, 이것 역시 꽤 오래전부터 캐나다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. 또 하나는 이런 트리거 킷인데 캐나다가 풀 오토매틱이 불법이기 때문에 몇몇 라이플의 트리거 킷 같은 경우는 풀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거 역시 여기선 불법입니다. 또 하나가 80% 로우 리시버, 80% 로우 리시버라고, 요거는 AR-15의 로우 리시버인데 보통 AR-15의 로우 리시버는 리스트릭트인데 80%는 여기 구멍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뚫려 있는, 쉽게 말해서 풀 오토매틱으로 쉽게 변형이 가능한 로우 리시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불법입니다. 또 하나가 나중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10발 이상 되는 탄창들 불법입니다. 캐나다는 총기 소유는 합법이지만 휴대는 불법입니다. 미국은 휴대까지도 가능하죠. 총기 구매 및 소유는 합법이지만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는 휴대는 불법입니다. 저희 휴대가 가능한 직종은 근무 중인 군인, 경찰, 저희 같은 무장요송, 그 다음에 핵발전소 경비들이 휴대가 가능한데 단 저희 같은 경우는 총기 휴대 허가 ATC, Authorization to Carry라는 ATC라는 허가증이 필요합니다. 이 허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
회사에서 일종의 교육과 필기시험하고 사격 실기시험을 합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휴대 허가증입니다. 이게 없이는 휴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. 단 이제 휴대는 불법이지만 뭐 사격장, 건샵, 뭐 슈팅 매치장 아니면 사냥터나 산속으로의 운반은 가능합니다. 총기 운반 시에 제한이 있습니다. non restrict는 그 말 그대로 별다른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운반이 가능합니다. 단 도심이나 사람들이 많은 퍼블릭에서는 케이스 안에 트리거 락을 한 뒤에야 운반이 가능합니다. Restrict Firearm은 ATT, Authorization to Transport라는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장소, 온리 사격장하고 건샵, 그리고 집에서만 이렇게만 운반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못 가고 집에서 사격장, 집에서 건샵, 집에서 슈팅 매치장 이렇게는 가능합니다. 운반이. 운반 시에는 non restrict보다 더 이제 까다로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기 등록증이 필요하고요. 제가 지금 여기는 거꾸로 해놨는데 총기 등록증이 필요하고 트리거 락을 한 뒤에 케이스에 놓고 건 케이스 락을 한 다음에 운반해야 됩니다. 즉 락이 2개가 돼 있어야 돼요. 이중으로. 그리고 절대 로딩 돼 있으면 안 되고요. 당연한 얘기지만 운반 시에 자기가 운반하고자 하는 곳 외에는 항상 그 불투명한 케이스에 넣어 다녀야 됩니다. 집에서 총기 보관할 때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. 일단 총기하고 탄은 항상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. 장전된 상태로 총기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. non restricted 총기의 경우는 트리거 락은 필수입니다. 그 외에 케이스에 넣는다든가 뭐 건세프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트리거 락은 무조건 필수고요. 리스트릭트 총기에 같은 경우는 트리거 락, 케이스 락을 한 뒤에 항상 총 금고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. 총기 면허만 있으면은 캐나다의 경우 무한대로 총과 탄을 구매가 가능합니다. 만약에 잠금 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방이 있으면은 그 방 자체를 그 건셀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사격장에서 만나본 한 중국분은 총기가 거의 수천 정 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하우스에 지하 자기 방에 그 시건 장치를 철저하게 해놓고 그 방 자체를 아예 저런 사진 내보듯이 그 건세이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부럽습니다. 또 하나 캐나다 총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탄창에 장전 제한이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총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권총 같은 경우는 10발 이상 장전할 수가 없습니다. 권총 매거진 같은 경우도 15발 들어가는 매거진들이 있는데 이 매거진도 보면 대부분 10발밖에 못 들어가게끔 핀을 박아 놓습니다. 라이플, AR-15 등 포함해서 5발 이상 장전이 불가능합니다. 즉 25발짜리, 30발짜리 맥풀 탄창이 있더라도 5발밖에 못 들어가게 핀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. 핀이 안 박힌 5발 이상 장전될 수 있는 탄창은 여기선 불법입니다. 걸렸다간 난리 납니다. 다만 그 중에 AR-15 탄창 중에 피스톨 탄창이라고 짧은 탄창이 있는데 그거는 10발까지 가능합니다. 자, 2구경 원래는 이게 제한이 없었어요. 2구경 탄은 무제한이었어요. 그래서 뭐 35발도 들어가고 50발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 200발짜리 드럼 탄창도 쏘고 그랬었는데 재작년인가? 몇 년 전부터 2구경도 10발로 권총하고 라이플 상관없이 10발로 제한이 걸렸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35발짜리 그 2구경 탄창이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. 10발짜리 다시 샀어요. 샷건 같은 경우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샷건 그 튜브 매거진 구조상 총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7발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샷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. 총기 사용 시의 제한은 당연히 이제 총기 안전 수칙은 필시 준수하셔야 됩니다. 총구를 실수라도 잘못 다른 사람한테 향하면은 그 크리미널 코드 형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실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흔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총기 면허 그럼 없으면 총기를 못 쏘겠네요? 아니요, 쏠 수 있습니다. 총기 면허 없어도 18세 이상인 총기 면허 소지자가 옆에서 감독을 해주면은 슈퍼바이징을 해주면은 사격이 가능합니다. 사냥은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헌터 라이센스가 있지만 사냥 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총기 면허만 있다고 사냥이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코아라는 헌팅 교육을 이수한 뒤에 그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면은 그때 헌터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티켓 사고 뭐하고 사냥이 가능한 겁니다. 자, 요게 가장 이제 좀
민감한 문제인데 총기를 이용한 정당 방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캐나다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죠. 뭐 새로 개정된 크리미널 코드에 따르면 최대한의 수단으로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. 그 법 규정상.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기를 이용한 총기 디펜스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일단 총기를 이용한 순간 과잉 방어가 될 확률이 일단 99%고요. 총기법하고 그 마찰이 생깁니다. 즉 강도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총기법상 특히 권총 같은 경우는 항상 탄하고 총하고 따로 보관하며 총은 건세이프 안에 건케이스 안에 트리거락을 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. 그게 보관의 룰이니까. 그러면 강도가 들어왔으면은 강도한테 야 잠깐 기다려봐 그래 놓고 건세이프를 열고 케이스 락을 열고 케이스를 열고 트리거락을 열고 매거진을 꺼낸 다음에 다른 데 보관되어 있는 탄을 10발을 이렇게 채워서 장전을 하고 자 이제 들어와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집에서 혼자 심심해서 암만 빨리 해도 30초 걸립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. 당장 뭐 1, 2초, 3, 4초 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 셀프 디펜스에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캐나다에서 총기를 이용한 셀프 디펜스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엔 봅니다. 요게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건데, 예,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고요. 차라리 제가 이제 추천하건데, 차라리 야구 배트 하나 집에 놔둬라. 그게 낫다.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캐나다 총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어쨌든 처음 말씀드렸지만, 캐나다는, 미국처럼 그렇게 널널하진 않지만, 굉장히 강력하고 제한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총기법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총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며 즐길 수 있는 슈팅 스포츠라든가 사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하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